한효주 문제도 지금 이 윤일병 문제로 분노를 했잖아. 그래서 망치 부인이 뭐라 그랬어? 망치 부인이 이거는 군대 구조의 문제다. 지금 군대 구조의 문제이고 이건 군 구조를 바꿔야 된다. 한효주 그때 띄운 거야. 그리고 나서 한효주를 막 띄우면서 한효주 동생 문제가 뭐 지난주부터 몇몇 있었다는 거. 얘네들이 항상 하는 게 어떠냐면 한 2주 전에 미리 띄워요. 항상 얘네들이 보면 2주 전에 무슨 그 사이트에 한두 개씩 떠. 일부러 그거 뿌리는 거야. 그러다가 어느 딱 사건 터지면 2주 후에 본격적으로 쫙 집단적으로 돌리는 거야. 그래서 연예인 하나 죽이는 거야. 뭐 한효주 남동생이 군폭력 가해자라고. 맞죠? 그 얘기죠. 한효주 남동생이 군대폭력 가해자였다고. 그 얘기가 지난주 후반에 확 떴는데 원래 한 2주 전부터 솔솔 있었다는 거야. 근데 별로 사람들이 관심을 안 뒀어. 근데 그때도 윤일병 문제 심각했잖아. 2주 전이면. 그런데 이게 언제 이거 모병제로 바꿔야 된다. 군대 구조적 문제다. 라고 치고 나가니까 한효주 문제가 전면에 나선 거야. 한효주 동생 문제를 막 전면에 띄운 거야. 연예인 스캔들로. 연예인 이야기로 군 문제의 본질적인 부분을 덮고 넘어가자는 거지. 모병제로 가야 된다는 얘기가 지금 지난주에 나온 거 아니야. 지난주에 이거 왜 지금 군대 내 폭력 문제가 심각하냐. 첫째는 지금 60만 대군을 유지하려면 애들이 100만 명씩 태어나야 돼. 한 해 100만 명이 태어나야 60만 대군을 유지할 수 있는데 지금 애들이 100만 명씩 안 태어난다고. 신생아 숫자가 60만이 안 돼요. 요즘에 신생아 숫자가 1년에 60만이 안 된단 말이야. 근데 걔네들 중에 60만 대군을 아니지. 뭐 70만인가 60몇만인데 남자 숫자가 60만이 안 돼. 남자 숫자가 많지가 않아. 그런데 그 중에서 60만 대군을 유지하기 위해서 군 부적격자를 군대에 입대가 부적격한 애들까지 다 지금 군대를 보내는 거 아니야. 거기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그러면 왜 60만 대군을 유지하느냐? 북한에 군인이 많기 때문에 아니라고. 북한의 군대가 많아서 60만 대군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국방비를 나눴을 건수 만들고 장군 숫자 유지하려고. 특히 육군 장군이 우리나라 장군 수 중에 육군이 대다수야. 그러면서 육군이 더 많은 숫자를 유지를 해야 장군 숫자가 유지가 된다고. 그래야 국방부 안에서 육군의 발언이 세다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정말 잘못된 구조라는 거야, 이게. 이게 국방개혁, 김영삼 때 국방개혁 담당했던 분한테 내가 들은 얘기인데,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야. 그지? 삼면이 바다고, 북한은 그나마 북쪽은 북한에 의해서 막혀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사실 외적이 들어온다면, 육지 안에서 싸우는 것보다 해상 공격이나 또는 공중전, 이게 되게 치명적인 거야. 우리는 고립된 섬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러니 해군 공군을 강화시켜야 되는 게 당연한 거야. 반도국가나 섬국가는 해군이 가장 강해요. 영국도 해군이 가장 강하고 일본도 해군이 가장 강하잖아. 그런 거야. 그런데 우리나라만 육군 중심이야. 왜? 이게 박정희 전두환이 육군 출신이잖아.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세 군부가 육군 중심으로 군대를 키워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육군 중심이야. 그러면서 육군의 장군 숫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60만 대군을 육군으로 꾸역꾸역 유지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애들이 군 부적격자까지 강제로 숫자를 채워서 머릿수 채워갖고 지네 군대 장군 숫자 유지하는 정말 잘못된. 그런데 지금 현대전이 육군 전쟁으로 해결된 전쟁이냐고. 팔레스타인 봐봐. 우크라이나 봐봐. 현대전이 육군 전쟁으로 되는 게 아니야. 근데 우리나라 군인들은요, 철저히 뭐라고 배워? 모든 전쟁의 마무리는 육군이 한다. 그래, 마무리는 육군이 해. 마무리할 인원 조금만 있으면 된다고. 주종목은 공중전이야.
주종목은 공중전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해상방어가 중요한 나라의 반도국가이기 때문에 지금 사방이 적이잖아. 러시아 언제 미칠지 몰라. 중국 언제 미칠지 몰라. 일본은 이미 미쳐있어. 사방이 적이야. 북한도 미쳐있고. 그럼 이건 해상방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 해군 투자 안 해. 공군에도 투자를 안 해. 공군에 투자하는 척 하더니 비행기 팔아먹을 생각만 하고 실제로 공군에 대한 지원 별로 안 했어요. 그래놓고 디립다 육군에다가 육군 장성 숫자만 유지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육군 중심의 전술. 그래서 우리나라 국방부가 가장 고비용 저효율. 비용은 엄청 높은데 효용이 없는, 방어 능력이 없는 국방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야. 예. 이건 내 말이 아니야. 내가 이런 말 하면 또 군대도 안 갔다 온 년이 말이 많아. 이런 얘기 하잖아. 근데 군대도 안 갔다 온 년이 대통령도 하는데 뭐. 여자가 군대 갔다 안 왔으면 군대 얘기하지 마라. 아니 군대도 안 갔다 온 여자가 대통령도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국군 최고 통수권자야. 군대도 안 갔다 온 여자가. 근데 꼭 내가 이런 얘기하면 군대도 안 갔다 온 년이 말이 많다고. 청와대 앞에 가서도 한번 하지 그래. 청와대 앞에 가가지고 군대도 안 갔다 온 년이 왜 국군 통수권자 하냐고 한번 따져보지 그래. 박성기 빌려줄까? 어디다 대고 개지랄일까? 너 개니? 자, 하던 얘기 마저 하면 실제로 말이에요. 지금 현대전은 이게 최첨단 전쟁이잖아. 이건 육체의 힘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두뇌 싸움이라고. 두뇌 싸움이고 전략 싸움이고 그 다음에 무기의 성능 싸움이야. 백병전? 아니 지금 우리 임진왜란이니? 명량에 나오는 백병전. 배 딱 부딪히고 막 일본 해적이랑 뭐 칼싸움하는 시대야 지금이? 아니 다른 나라는 다 화학전하고 막 생물전 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백병전만 준비해. 그래서 백병전 하려면 팔림이 세야 된다고 삽질만 시키고. 지금 임진왜란이야 우리가 지금?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군대 문제는 그래갖고 지난주에 모병제 논쟁이 딱 일었어. 그런데 한효주 문제로 덮고 그 다음에 남경필 아들 얘기로 덮고 그러면서 이 군대 폭력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는 거지. 나는 남경필 아들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군대에서 그 군대 폭력의 가해자들 얘네들만 처벌하면 문제가 끝날까요? 난 아니라고 봐. 군대 폭력의 가해자 애들을 처벌한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국방비가 얼마냐? 33조 원 정도 되죠. 우리나라 전체 1년 예산이 360조 원 정도 되고 그 중에 군대 예산이 33조 원이야. 그런데 그 33조 원 중에 17조, 18조 원이 어디로 들어가냐? 절반 이상이잖아. 17, 18조가 어디로 들어가냐 하면 미국산 최첨단 무기를 사고 그 다음에 그 무기 유지관리비로 들어가. 인건비 아니에요 여러분. 17조 18조가 어디로 우리나라 인건비도 굉장히 작아. 그 군대 인건비는 거의 얼마 안 돼. 병장이 10만 원인가 받잖아. 인건비 얼마 안 돼요. 뭘로 들어가냐? 미국산 최첨단 무기를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야. 해마다 우리 훈련하잖아. 한미연합훈련. 한미연합훈련이 뭐냐? 최첨단 무기 쓰는 훈련이야.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뭐 미사일이라든가 탄 이런 거, 포탄 이런 거 그걸 그 훈련으로 쓰고 또 미국에서 사오는 거야. 그 돈이 십몇 조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기들은 실제로 전쟁에 사용할 가능성이 있느냐? 거의 못 쓴다는 거야. 쓰면 이스라엘 욕먹듯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공격할 때 욕먹었잖아. 너무 최첨단이고 너무 치명적이라서 실제로 전쟁에서 활용하면
국제적 지탄을 받는 무기들인 거야. 그런 무기들을 사고 유지 보수하는 비용으로 그 많은 국가 예산을 쓰고 있는 거예요. 심각한 거지. 그리고 군대 예산이 낭비가 너무 많이 되는 거야. USB 하나를 2만원짜리 9천원짜리 USB를 100만원에 샀다고 예산 올린 거 감사 결과 들통났잖아. 9천원짜리 USB를요 100개인가 몇백 개를 100만원으로 샀다고 올린 거 아니야. 그렇게 낭비되는 예산이 어마어마한 거야. 그 밖에 또 어떻게 예산이 낭비되냐 하면 뉴스에 나온 것만 얘기하자면 헬기, 이명박 때 헬기가 뻑하면 떨어져서 사고가 나서 죽었는데 그 이명박 때 사고 났던 그 헬기가요. 우리가 보통 영화에서 보는 헬기는 서너 명 탄 헬기잖아. 그 사고 난 헬기는 서너 명 탄 헬기 아니야. 군 수송용 헬기야. 군 수송용 헬기라서 몇십 명이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갖고 다 죽은 거야, 애들이. 몇 번을. 그런데 그 헬기가 계속 떨어졌어. 이유가 뭐냐? 그 헬기에 어떤 부품, 고도계가 있는데 이 고도계는 1년인가 2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 고도계가 수백만 원짜리래. 수백만 원짜리 고도계인데 이 수백만 원짜리 고도계를 일괄적으로 다 1년에 한 번씩 바꿔줘야 되는데 돈은 다 받아 처먹고 군 납품업자들이 안 바꿔준 거야. 왜냐? 고장나는 건 몇 대 안 된다. 한두 대 고장나는 것 때문에 전체를 바꾸는지 바꿔도 안 바꿔도 모른다. 이래가지고 돈만 받아 처먹고 안 바꾼 거야. 그래서 사고가 나가지고 그 수십 명의 군인들이 죽어갔어요. 돈 받고 안 해주는 거 되게 많아. 우리나라 군대 돈을 뭐라래? 눈먼 돈이라래. 그래갖고 군납업자들이 거기서 엄청난 비리를 일으키는 거야. 그 다음에 더 기가 막힌 거. 여러분 저기 알아요? 군 제대자들의 조직이 있어. 우리나라 군대 제대를 한 사람들의 조직이 크게 난 2개 있는 걸로 알아요. 근데 이 조직이 이권 싸움에 목숨을 걸고 싸워. 어떤 이권이냐? 군대에서 나온 무기들 있잖아. 그 무기를 고물값에 판대는 거야. 고물로 처리해갖고 사올 때 몇십조 원짜리인데 팔 때 몇십만 원 받고 파는 거야.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게 전부 다 최첨단 금속이기 때문에 이걸 재활용을 하면 다른 나라에 팔면 엄청난 돈이 된다는 거야. 그렇게 국방비가 낭비되는 거예요. 그걸 군피아라고 부르잖아. 지금 우리나라에서 군피아, 군납 비리업자들 이런 사람들이 낭비하는 돈, 쓰지도 못하는 미국산 무기 사들이는 돈, 그 돈만 아껴도요 모병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첨단 무기를 다룰 줄 아는 아니 요즘 애들 컴퓨터 얼마나 잘 다루는데. 여러분 미 공군은요 훈련할 때 컴퓨터 게임으로 해. 그거 알지? 미국은 이제 공군을 비행기에 안 태워. 왜냐하면 미 공군 공군 하나를 훈련시키는 돈이 비행기 값보다 비싸다 이래가지고 미 공군은요 게임으로 훈련을 해요. 유식하게 가상 시뮬레이션이란 이름으로 실제로 게임하듯이 컴퓨터 앞에서 애들이 가상 시뮬레이션으로 비행기를 움직인다니까. 무인기가 미국은 주력 기종이 된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여전히, 그래서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비행기를 개발을 한 거야. 그 비행기 개발 비용이 100몇십조 원이 들었대. 그런데 그 100몇십조 원이 들은 비행기를 미국 공군이 안 쓰기로 한 거야. 왜? 사람이 타서. 미국의 공군 전략은 수정이 돼버렸어. 무인기로 간다. 그런데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만든 비행기가 이게 유인기야. 사람이 타는 거. 그래갖고 미국 공군이 안 사. 그거 누가 다 사기로 했어? 이명박이 우리가 막 산다 그랬잖아. 우리가 사기로 한 거 아니야. 예. 그래서 지금까지 그래서 이명박 때 욕 바가지를 먹었는데 결론은 박근혜가 사기로 했을걸? 박근혜가 도장은 박근혜가 찍었을 거야.
이명박이 전부 다 산다고 얘기해놓고 박근혜가 도장 찍은 걸로 알아요. 예. 지금 그러고 있어. 그리고 옛날에 걸프전 때 러시아에서 미사일을 요격 미사일을 이제 만든 거야. 열추적 미사일을. 그랬더니만 미국에서 그 그러니까 소련 미사일을 추적해서 잡는 미사일을 만든 거야. 그게 패트리어트인가 그랬지. 스커드 미사일이 있고 그 스커드 미사일을 잡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라는 걸 미국에서 개발했다는 거야. 그냥 걸프전이 열리니까 전 세계 무기상들이 와가지고 그 두 개를 봤어. 근데 미국의 미사일이 조준율이 2%가 안 됐어. 조준율이 2%가 안 된 거야. 98% 요격을 못했어. 그래가지고 소련 미사일만 다 사서 가버린 거야. 미국산 미사일이 안 팔렸어. 그거 우리가 다 사왔대. 우리나라가 그때 다 사왔었어. 그때 전두환 노태우 때인가 그랬댔는데 우리나라에서 다 사들였대잖아요. 그만큼 우리나라 국방비가 눈먼 돈으로 악용이 되고 있다는 거야. 낭비되고 악용되고. 문제는 뭐냐? 국방비 출처를 밝혀라. 국가보안이라면서 안 가르쳐줘. 그러니 이 군피아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빼돌리고 낭비한 돈이 얼마나 많겠냐고. 예. 뭔 말인지 알겠어요? 국방비는 국방위원회에다가도 공개를 안 해. 국가기밀이라면서. 그러니까 국민 눈먼 돈 10%가 그냥 맨놈의 장난질에 그냥 낭비되고 있는 거야. 사실 그 돈만 아껴도요. 솔직히 언제 노무현 대통령 때, 그러니까 김영삼 때부터 국방개혁이 논의가 됐어. 그래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때에 걸쳐서 국방개혁이 꾸준히 연구가 된 거야. 그때 나온 게 뭐였냐면 모병제 가능하다. 그래서 노무현이 그때 했던 게 뭐냐면 원래 군 병장이 2만 원 받을 때였는데 10만 원으로 파격 인상을 했어. 그러면서 실제로 인건비 부담이 크지 않다라는 걸 보여준 거야. 그러면서 노무현이 모병제로 가야 된다. 그런데 그때 노무현 새끼 빨갱이 새끼 어떻게 모병제 분단 상황에서 북한을 돕기 위해서 저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러면서 모병제 말도 못 꺼내게 한 거야. 예.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여러분 지금 채팅창에 들어와서 뻘소리 하는 애들한테 나가라 이런 얘기 하지 마. 혹시 알아? 저러다가 사람 될지? 어느 날 벌레도 사람 돼. 짠짜응. 알았지? 관심종자한테 관심 주는 건 아편쟁이한테 아편 주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았어요? 관심종자한테 관심을 주는 건, 이름을 불러주는 건 아편쟁이한테 아편 주는 거랑 똑같은 거야. 어느 날 벌레가 사람 되는 기적의 땅인데 왜 막 그래? 하지 마. 주지 마. 관심 주지 말고 무시해. 그러면 어느 날 사람 될지도 몰라. 예. 자, 그래서 이 군대 내부에 낭비되는 돈, 그 돈을 사실 전부 다 감사하면요. 모병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지금 군대 수를 60만으로 쓸데없이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 20만 정도로 줄이고 군 병력 20만으로 줄이고 그리고 해군하고 공군을 강화하는 거야. 해군 공군을 더 숫자를 늘려서 육군 공군 해군을 동수로 조정을 해서 20만에서 30만 정도로 줄이고 모병제로 하면 충분히 된다는 거야. 그럼 뭐라 그러냐? 누가 군대 가냐? 이건 누가 얘기해?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하는 말이야. 그러면 누가 군대 가니? 여러분 지금 서민의 자식들한테 말이에요. 서민 자식들한테 남자나 여자나 군대 갔다 오면 등록금 반값 해줘봐. 애들 대학생들 군대 다 지원해서 갈걸? 군필자한테 등록금 반값. 그럼 가요. 예. 군필자한테 등록금 반값 그러면 애들 군대 모병제 갑니다. 또 대기업 입사나 공무원 시험 볼 때 군필자여야 한다. 조건 달아봐. 그러면 장애인이 아닌 경우는 군필자 우대. 그렇게 하면 모병제 갑니다. 예. 경쟁률 어마어마해. 모병제가 직업군인인데 군대 갔다 와서
내가 대학을 계속 다니고 싶다. 군대 갔다 와서 등록금 반값으로 다닐 수 있으면 군대 갔다 와서 대학교 가면 되지. 그리고 모병제라 해서 모병제 기간을 무조건 군대 기간을 계속 다 연장하는 그런 거 아니잖아. 그리고 여자도 군대 갈 수 있어요. 요즘은 남자만 솔직히 있잖아요. 여자애들 중에 남자애들보다 신체적인 조건은 약하지만 전략을 짜거나 상황을 판단하거나 자료를 분석하는 능력이 남자애들보다 뛰어난 여자애들이 많아요, 요즘에. 그렇기 때문에 여자애들도 나는 군대 가는 거 찬성해. 그리고 나는 여자애들도 군대 가서 총 쏘는 거 배워야 된다고 봐. 왜냐? 전쟁 나면 누가 더 많이 죽는지 알아? 여자와 애들이 더 많이 죽어요. 전쟁 나면요, 남자는 군대에 가서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보호를 받지만 여자나 아이들은 무차별로 죽는 거야. 그래서 나는 여자들도 총 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 내가 옛날부터 했던 얘기가 뭐냐면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말고 모병제로 가자. 예. 남자 여자 가리지 말고 모병제로 가는 거야. 그리고 군대 갔다 오면 군 제대자에게 대학 등록금 반값, 대학원 등록금 반값, 공무원 시험에 우대. 아니, 남자의 가령 이제 공무원 시험을 볼 때 군 출신을 군대를 갔다 왔다는 건 그만큼 애국심이 있는 거잖아. 공무원은 군대를 갔다 와야 된다. 이렇게 절대 안 바꾼 놈들 있잖아. 군대 안 갔다 온 놈들. 군대 안 갔다 온 놈들이 절대 그렇게 못하게 하잖아요. 지네 자식들 병역 안 하고 국적 이탈하고 그리고 막 대기업에서 막 골라다니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놈들 때문에 법을 안 바꿔서 이러는 거지. 정말 요즘에 군대 우리 서민 자식만 간다? 그렇잖아요. 있는 집 자식들 군대 잘 안 가. 군대 가도 꽃보지. 놀고 먹어. 이름만 걸어놓고 유학 갔다 온다든가 그런 짓 해. 가난한 서민의 자식들만 군대 가서 침으로 침알타 먹으면서 개고생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엄마들이 나서야 돼. 아들들이 입영 거부하면 막 잡아가고 지랄하잖아. 엄마들이 나서서 싸워야 되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 이 박근혜 정부의 고위공직자 자녀들 중에 군대 병역 기피한 새끼들 전부 다 공직 내놔라. 특히 국적을 이탈해서 국적을 다른 나라로 선택해서 병역 의무를 안 한 놈들 공직에서 모두 물러나라. 그때까지 입영 거부하겠다. 그거 운동해야 된다니까요. 박근혜 정부 고위공직자 국사편찬위원장부터 물러나야 돼. 그 자식이요, 군대 안 갔어요. 걔네 아버지가 청문회 나와서 뭐라 그랬냐면 자기 자식이 외국에서 태어나서 자라가지고 한국에 적응을 못했다는 거야.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랑 어울리지를 못해서 도로 미국으로 가버렸다. 그래서 군대를 못 갔다고 그랬어. 알고 보니까 개뻥이야. 미국에서 미국 국적 가지고 명문대를 나온 다음에 우리나라 대기업 몇 군데를 다녔어. 그러다가 한국 무슨 컨텐츠 진흥원인가? 우리나라 공기업 미국 지사에서 한국인이랑 같이 근무하다가 딱 걸렸잖아. 그런 것들이 어떻게 국가 공기업에 취직을 할 수 있냐고. 대한민국 공기업에 어떻게 그런 놈들이 취직을 해? 자식이 국적을 포기해가지고 군역을 안 졌어. 지금 대한민국 징병제의 나라야. 신체 건강한 남자는 무조건 군대 가야 돼. 그런데 그렇게 국적 포기한 새끼들 부모가 어떻게 공무원을 하냐고. 자식이 외국인이면 부모도 외국인인 거지. 국가 고위공무원에 외국인 안 된다고 봐요. 예. 외국인 자녀가 있다. 그러면 고위공직 못하게 해야 돼. 내 말이 맞지? 내 말이 맞잖아. 그럼 능력 있는 인재를 발굴을 못한다나? 야, 능력 있어도 백업 써갖고 놀고 있는 석박사님들 대한민국에 돌 던지면 박사야. 너네가 무능해도 다 니네 연출 타고 취직시켜서 그 지랄들이지. 외국의 명문대에서 석박사 따고 와서 놀고 있는 박사들 대한민국 천지야. 그런 인재들이 얼마나 많은데.
니네 핏줄로만 취직시키려니까 걸리는 거지, 새끼들아. 내 말이 맞지? 남경필 군대 문제. 앞으로도 계속 나는 군대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엄마들이 나서서 왜 내 아들은 가야 되냐? 니네 자식은 군대 안 갔다 왔는데 그래놓고 우리나라에서 연봉 몇 억씩 받아 처먹어. 활동비 받고 차도 받고 공관 받고 비서질들 저기 월급까지 내주고 자식이 국적 포기해서 군역을 안 한 놈들 공직 진출을 막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공직 중에서도 자식이 국적을 변경해서 군역을 안 한 집들 걔네들 전부 다 공직에서 물러나야 돼. 그때까지 엄마들이 입영 거부 운동 해야 돼요. 엄마들이 싸워야 돼. 왜 우리 자식들만 가서 죽고 왜 우리 자식들만 병들어도 군대 가야 돼? 니네 새끼들은 그렇게 호강하면서 장관들이 군대에서 석박사 따왔어. 군대 생활 중에. 우리 자식도 대학에서 석박사 딸 수 있냐? 이 씨발놈들아? 바로 잡을 때까지 우리 애들도 못 보낸다. 모병제를 하든지 아니면 지금 국가 공무원 중에 자식이 국적 포기해서 군역 면제받은 공무원들 전부 다 물러나고 다 쫓아내고 새로 뽑아. 아유 일자리 창출되고 좋겠네. 나쁜 놈 새끼들.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서 먼 지검장이 제주지검장이야? 길거리 음란행위 하다 걸렸다며. 여고생이 신고를 해가지고 이제 경찰이 출동해서 보니까 그래갖고 잡았는데 이름도 동생 이름 대고 자기의 직업도 안 가르쳐 주면서 계속 구류 받고 있다가 나중에 지검장이 된 게 밝혀졌어. 아니 자기가 떳떳하면 왜 동생 이름을 대? 그 CCTV에 그러니까 결론은 CCTV에 찍혀 있다는 거죠. 그 음란행위 한 게 지금 찍혀 있는 거죠. 증거가 나온 거지. 그런데 뭐라고 또 핑계 댔냐면 자기가 그러니까 그 여고생이 얼굴은 못 봤다. 얼굴은 못 봤는데 흰 바지에 짙은색 티셔츠를 입고 그랬다. 근데 이제 자기가 그 벤치에 앉기 전에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이 있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일어나자마자 내가 앉았고 자기 전에 앉은 사람이 그 이상한 행위를 하는 걸 알고 자기도 본 것 같다 이랬어. 근데 CCTV에 다른 남자는 없었대. CCTV에 다른 남자는 없었대요. 정말 심각한 상황이야. 그러니까 그 지검장이 면직됐을 거야. 지검장에서 잘린 거지. 지검장에서 잘리고 지금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 이 검사들이, 우리나라의 검사나, 그러니까 지검장이 뭐냐면 검사 중에 높은 장이야. 굉장히 도덕적으로 문제 많은 사람 많아.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의 잘못된 제도가 검사만 기소할 수 있어. 재판에 회부하는 걸 검사만 기소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검사가 수사권도 가져. 이거 되게 잘못된 제도예요. 외국은 어떠냐면 수사는 반드시 경찰이 해. 모든 수사와 증거는 경찰이 책임져. 그리고 수사 기록과 증거를 가지고 기소는 검사가 해. 그 다음에 이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올리면 이걸 검사가 이제 기소를 하게 돼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나라는 검사가 수사권까지 가져. 그래가지고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올렸는데 검사가 보강 수사한다고 해놓고 자기 친인척이면 풀어주는 경우도 있어. 굉장히 심각한 문제야. 기소 독점권. 검사들이 자기네들만
그 기소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소불위의 권력인 거야. 아무리 검사가 잘못해도 기소가 안 돼. 여러분 그거 알죠? 뭐여서 검사들의 비리가 되게 많이 뉴스가 됐잖아. 하나도 기소가 안 됐어. 약식 처리됐지. 왜 그러냐 하면 검사가 지네들끼리 검사는 봐주는 거야. 검사는 검사들끼리 서로 봐주기 때문에 기소를 안 해. 재판에 회부를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하면 그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가 따로 필요해.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옛날에 그게 노무현 때 나온 얘기야.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고비처라 그랬고 또는 뭐 공수처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소위 검사나 판사나 국회의원이나 소위 권력자들 소위 권력자들에 대해서 대통령도 마찬가지야. 청와대도 마찬가지고 고위공직자들의 수사를 전담하는 특수기구를 만들고 수사 및 기소권을 주는 거야. 수사 및 기소권.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검사, 판사를 대상으로 수사하고 기소까지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게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라는 거야. 예. 그걸 계속해서 박근혜 당에서 반대해갖고 이제까지 못한 거예요. 다음번에 300명을 우리가 국민공천위원회에서 300명을 선택할 때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만드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만 국회의원 공천을 줘야 돼. 이게 이 제주지검장이야? 지검장의 길거리 음란행위 문제. 얘 결국 기소 안 되고 끝날 것 같아. 기소 안 되고 그냥 그만두는 걸로 면직하고 검사 그만두는 걸로 변호사 개업하면 끝이거든. 응? 변호사 개업하면 끝이야. 검사들이 서로 봐주느라고 기소 안 하고. 그래서 뭐가 필요해? 법조인들도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가 있어야 된다고. 여기서 기소권도 가져야 돼. 그래서 지금 기소 독점, 검사가 가지고 있는 기소 독점권 이걸 나눠야 돼요. 그 얘기 하나 하고 자 마지막 이야기 벌써 5시 20분이야. 오늘은 김대중 대통령의 5주기입니다. 예, 오늘은 김대중 대통령의 아담 음란행위가 성기 노출하고 막 여고 앞에서 성기 만진 애들 있잖아. 그런 짓 하다가 걸렸다고. 요즘 여자애들이 얼마나 센데 작으니까 무효 그런 애들 앞에서 어디서 꼬출 내놓고 그래. 이거 박살 내야지. 망치님 말 보고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고위공직자 다룰 수 있는 거 있어야 뭐라고요? 있어야 된다고 봄. 추천 한번 하려고 비로그인으로 보다가 접했네요. 망부님 옹호하는 게 아니라 비로그인으로 보다가 맞는 말인 것 같아서 한 표. 고위공직자 감시 시스템 있어야 될 것 같음. 예, 고맙습니다. 예. 망치 세상님 감사하고요. 예,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로 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남경필 아들 군대 폭력 문제는 모병제로 풀거나 아니면 공직자 자식들 중에 군역 안 한 놈들 유승준이랑 똑같이 국적을 변경해서 군역을 안 한 애들 모두 입국 금지시키고 특히 우리나라 뭘로? 건강보험 혜택 못 받게 해야 돼. 그리고 모병제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지검장 거리 음란행위 문제는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만들어서 기소권까지 줘서 문제 풀어야 된다. 2가지 이야기했고요. 3번째는 오늘이 김대중 대통령 5주기입니다. 근데 이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빨갱이라고 지랄했잖아요. 뭐 김정일이랑 만났다. 박근혜도 만났다. 북한에다 퍼줬다. 퍼준 거 없다. 여러분 있잖아요.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그 오해와 진실. 대북 송금 얘기 막 하잖아. 대북 송금. 대북 불법 자금, 송금 문제. 박지원이 형살고 나온 거.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전부 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 세금을 걷어서 북한에 불법 자금을 줬다고 오해하고 있잖아요. 이게 거짓말이라고. 이게 개뻥이야. 김대중 노무현 10년 동안 북한으로 투자된 돈이 총 7조 원이었답니다.
북한으로 투자된 돈이 총 7조 원이었는데 그중에 1조 그러니까 그 불법 자금은 뭔 얘기냐? 1조 원이야. 그 1조 원이 불법 대북 자금이었다고 그걸로 재판을 하게 된 거야. 그러면 그 불법 자금 1조 원은 무슨 돈이었을까요? 그 돈을 정부에서 김대중 정부가 몰래 국민 세금 1조 원을 박지원 편에 북한으로 전달한 것이었을까요? 노무현 대통령이 특검을 허용을 해서 특별 검사들이 밝혀냈어. 그래서 이제 기소가 돼서 재판이 이루어졌는데 최종 결과 대법원 판결문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 돈 1조 원은 현대그룹이 북한 개발 5가지 개발 사업에 독점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김정일 개인에게 뇌물로 준 거다. 따라서 이것은 통치자금이 아니다. 그러니 면죄를 줄 수 없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 돈 1조 원은 김대중과 무관하게 현대그룹에서 뇌물로 준 거다. 북한에. 그러니 그때 현대그룹이 자기네들이 이걸 뭐 남북 정상회담을 돕기 위해서 자기가 1조 원을 줬다고 뻐겼으나 대법원이 인정할 수 없다고 그런 거야. 로비 자금이고 이거는 통치 자금이 아니다. 김대중의 통치 활동을 도운 돈이 아니다. 그게 대법원 판례야. 그럼 나머지 6조 원을 줬잖아. 자, 그럼 그 6조 원은 무슨 돈이냐? 개성공단 만드는 돈. 개성공단 만든 공사비, 설치비, 그 다음에 개성공단까지 철도 놓은 돈, 도라산역 만든 돈, 그 다음에 뭐예요? 금강산 호텔 짓고 금강산 사업한다고. 그래서 금강산 사업하면서 금강산 여행 가서 관광비로 준 돈. 그 돈이야. 그러면 그 도로하고 철도는 국가에서 투자한 게 맞아. 그러나 그 개성공단 공사비는 철저히 민간에서 됐어. 그러니까 국민 세금으로 북한에 퍼줬다는 말은 사실이에요? 가짜예요? 가짜야. 그 다음에 그러면 현찰이 언제 넘어갔냐? 현찰 넘어간 거 그거 금강산 관광 가서 현찰 준 거야. 그러면 금강산 관광 간 사람들이 전부 다 빨갱이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알기로는요, 우리 동네 한나라당 의원들도, 한나라당 그 당원들, 금강산 관광 4번 갔어. 개골산, 무슨 산 이러면서, 금강산은 4번 가야 된다면서 관광 4번씩 갔다 왔어. 결국 지네가 관광 가가지고, 박광자 씨라고, 북한에서 경계선 넘어서 산책 갔다 총 맞아 죽은 여자, 그 사람도 한나라당 여성위원장이야. 한나라당 무슨 지구당 여성위원장이었어. 그거 알아? 이 얘기 처음 들은 사람. 대북 송금이 그런 돈, 대북 불법 자금 얘기가, 그거 몰랐던 사람. 그리고 그게 김대중이랑 무관하다는 최종 판결이 났다는 거 몰랐던 사람 손. 그 다음에 박광자 씨가 한나라당 여성위원장이었던 거 몰랐던 사람 손. 박광자 씨가 빨갱이냐? 아니잖아. 결국 북한으로 넘어간 돈은 김대중이 퍼준 돈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금강산 관광 가서 돈 준 거야. 개성공단 노동자 임금 준 거하고. 그런데 그 돈을 갖다가 뭐라 그랬어? 그게 10년 동안 7조 원이야. 10년 동안 7조 원인데 돈 퍼줬다가 그렇게 지랄을 했잖아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돌아가신 날 어떤 변호사라는 놈이 자기가 김대중 대통령 초상이 끝나면 고소할 거라고 자기가 미국의 그때 뭐였지? 헤리티지 재단의 연구원들이 낸 보고서를 자기가 직접 전달받았고 그 보고서에 의하면 김대중 정부가 북한으로 불법 자금을 어마어마하게 보냈다. 그래서 초상이 끝나면 그 고소하겠다고 인터뷰를 했어. 이 얘기를 국정원 댓글 부대가 블로그로 다 퍼돌리고 엄청나게 퍼돌린 거야. 그 얘기를 내가 딱 들었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어? 야, 헤리티지 재단의 그 글 좀 찾아와라.
그때 후배가 존스 홉킨스 대학에 연구원으로 가 있었어. 그래서 헤리티지 재단에 그 원글 갖고 오라 그랬어. 그래서 그 원글을 딱 떠다가 그걸 동시 통역하는 친구한테 맡겨서 번역을 해달라 그랬어. 그랬더니만 그 뉴라이트 변호사가 주장했던 내용하고 전혀 다른 거야. 그 글의 맨 처음에 이 글은 헤리티지 재단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그 새끼 공식 입장이라 했어. 개뻥이었어. 헤리티지 재단의 공식 입장이 아니고 3명의 기고문이다. 3사람의 기고문이었다. 라고 써있어. 그 다음에 그나마 그 3명의 기고문 중에 그 기고문이 김대중 노무현이 북한에 엄청난 자금을 줬다는 게 주제가 아니었어. 김대중 노무현 때 7조 원이 넘어갔다 딱 한 줄이야.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7조 원가량이 북한에 투자가 됐다. 그럼 그 글 내용은 뭐였냐? 그 기고문의 내용은 뭐였냐 하면 기고문의 내용은 뭐였냐면 미국에서 북한을 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북한에다가 경제 지원을 하고 북한을 자본주의적으로 개발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두만강 개발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돈은 사실 아깝다. 북한에다 돈 주면 그 돈이 어디다 쓰일지 모른다. 투자해봤자 말짱황이다라는 주장을 하는 그래서 미국에서 북한에 그 개발하려는 프로젝트를 반대하는 글이었어. 그런데 그 글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딱 한 줄 나온다고 그걸 가지고 개지랄을 떨은 거잖아. 근데 내가 그거 딱 공개하니까 쑥 들어갔어. 나쁜 새끼들. 그렇게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요 허위사실을 유포한 거야. 그때까지만 해도 김대중 재단이나 노무현 재단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그러지 않았어. 근데 내가 이거는 명예훼손대가 된다. 그래가지고 각 재단에다가 펌프질을 했지. 물론 내가 직접 전화한 게 아니라 막 이렇게 재단에서 이거는 고소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김대중 재단, 노무현 재단에서 고소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비하하면요. 오늘 여기서 김대중 대통령 욕한 애들 이거 다 고소되는 거예요. 캡처한 거 김대중 재단으로 보내면 거기서 법무팀이 고소해요. 예. 지금은 김대중 재단, 노무현 재단이 다 고소합니다. 캡처 떠갖고 이거 자료 보내면 저 고소돼요. 예, 고소하고 있어요, 요즘에. 예. 그래가지고 일베 애들 그 김대중 모욕한 거 그거 전부 다 벌금형 받고 그랬잖아. 처벌받았잖아. 그렇게 된 거야. 혹시 그동안에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분, 잘 몰랐다. 김대중 대통령이 그랬는지 몰랐다, 손. 남경 PD 새정연으로 나와? 지랄을 한다. 예.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몰랐죠. 왜 그러냐 하면, 왜 그랬을까, 왜? 김대중 노무현을 빨갱이를 만들어야 이득을 보는 세력이 있어. 김대중 노무현을 빨갱이로 만들어야 이득을 보는 세력이 있어. 누굴까? 왜 김대중 노무현, 자, 그러면, 김대중 노무현을 정말 북한은 좋아했을까요? 김대중 노무현을 북한은 정말 좋아했을까요? 아니야. 김대중 때 2번이나 연평도에서 사고치고요, 북한이. 노무현 때도 김정일이가 노무현 대통령한테 되게 버릇없이 굴고 그랬었어. 실제로 김정일이가 박근혜한테 얼마나 아양을 떨었는데 박근혜도 좋아하고 박근혜랑 김정일 분위기가 김정일 노무현 분위기보다 화기애애했어. 왜냐하면 노무현은 김정일을 설득해서 NLL 부분을 해결하러 갔고 박근혜는 그냥 김정일 부르니까 좋다고 간 거 아니야. 그래서 김정일이가 박근혜한테 진짜 잘해주고 노무현한테 독한 말 많이 했어요. 예, 그랬던 거야.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을 북한이 더 좋아했냐? 아니라니까. 왜 그랬을까? 김대중 노무현은 전쟁 상태를 끝내려고 그랬어. 북한하고 정말 평화 통일하려고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김정일, 김정은도 깜짝 놀라고 이 조중동도 깜짝 놀란 거야. 미국의 공화당도 놀래고. 조중동, 그 다음에 북한의 김씨 일가, 김씨 왕조, 그 다음에 미국의 공화당, 다들 기겁한 거 아니야. 정말 평화 통일할까봐. 그러면
미국 공화당 돈줄이 끊겨. 왜? 지금 미국의 공화당의 돈줄이 무기산업자들이고 그 무기산업자들이 만든 무기 묻지도 따지도 않고 사주는 게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가 평화통일해버리면 공화당 돈줄이 끊기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기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부시가 계속 그 육자회담에 방해하고 전쟁을 해야 된다고 지랄 연병을 했던 거야. 그렇게 되는 거야 얘기가.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이 이 정말 평화통일을 하려고 했고 무엇보다 지금 이명박이 싹 갈아엎어버린 14선언 그 내용이 뭐냐? 평화통일로 가는 과정이었어요. 평화통일 그 로드맵이 나왔었다니까. 서해 앞바다를 평화공존지구로 만들고 그 다음에 북한군을 황해도에서 황해도 바깥으로 내몰고 없애버리는 거야. 북한군을. 지금 우리나라가 문제가 뭐예요? 황해도하고 강원도에 딱 달라붙어 있는 군 그 긴장 상태가 문제잖아. 근데 서해 앞바다에 이 황해도에 있는 군부대를 황해도 바깥으로 보내기로 했다니까. 그러면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점진적으로 풀어가기로 한 거야. 절차를 밟아서. 그러면서 이 DMZ 일대를 평화지대로 만드는 걸로. 그게 합의가 됐었어. 그러면서 민간의 관광과 그 다음에 북한에다가 남한에서 투자하고 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북한 정부도 허락하고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제안했고 그게 노무현을 거쳐서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게 뭐냐? 서울에서 평양 거쳐 의주지나 중국으로 가는 그 라인. 그 철도를 만드는 거. 대륙으로 가는 철도. 그게 만들어지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수출을 할 때 하다못해 중국에 배로 다니잖아 우리가. 고전 이야기님 고마워요. 중국에 배로 다니는 그 중국에서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우리나라로 갖고 와서 라벨 붙여서 우리나라가 메이드 인 코리아로 띄우잖아. 근데 그 수송비 중국에서 배에다 실어서 갖고 와서 풀어가지고 그걸 하는 그 운송비가 300만 원이면 중국으로 철도로 이동하면 100만 원 든다는 거야. 중국에서 갖고 오는 돈이 기간은 한 달, 그 다음에 비용은 300만 원이 드는데 중국으로 철도로 이동하면 100만 원에 열흘이 걸린다는 거야. 그럼 9분의 1이야 비용이. 기간이 그만큼 3분의 1로 줄고 비용도 3분의 1로 줄기 때문에 그래서 9분의 1로 되는 거야 비용이. 그 철도를 놓겠다는데 그것까지 다 합의했는데 이명박이 말아먹은 거 아니야. 일본이 그 철도가 만들어지면 자기네가 그 철도를 이용해서 자기네도 수출하면 좋잖아. 그러니까 일본에서 해저터널을 부산까지 놓고 부산이 해저터널로 온 물건을 가지고 경부선으로 쏘면 그걸로 대륙으로 가는 그걸 일본이 계속 추진한 거야. 그래서 해저터널 얘기가 나온 거야.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엄청난 그 경제적인 문 열어주고 돈 버는 나라가 되는 거지. 근데 이거 이명박이 말아먹고 박근혜가 북한이 옛날에 개신교 목사 납치해서 죽였어요. 이런 얘기 뻘짓거리 하면서 이번에 평화 통일 아무것도 못했더만. 평화 통일 이벤트 안 된 거지. 자, 그 고려 연방제 통일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줄게요. 예. 자, 고려 연방제 통일이라는 게 뭐냐면 중요한 건 연방제야. 북한에서 이름을 고려 연방제로 붙였고 우리나라에서 똑같은 제도의 이름을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라고 한 거야. 내용은 똑같고 이름이 다른 거야. 북한이 부르는 게 고려 연방제, 노태우가 부른 게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똑같은 내용이라고. 그게 뭐냐? 1국가 2체제. 남한은 자유시장 경제, 북한은 사회주의. 두 가지 체제로 가되 나라는 하나로 통일이 되는 거야. 원 코리아. 하나의 코리아 안에 체제는 두 가지. 정부도 따로. 정부 따로, 체제 따로. 다만 국가는 하나. 그게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고려 연방제. 똑같은 말이야. 몰랐지?
하나의 국가에 체제를 두 가지로 놓고 그러면서 중요한 건 자유롭게 계속 경제를 교류하다 보면 누가 무너져? 소련이 무너지고 중공이 공산주의 포기했던 이유가 자유시장의 맛을 보면 무너지게 돼 있어. 일국가 이체제 방식이 그거예요. 체제를 북한은 국가사회주의로 가고 남한은 자유시장 경제로 하되 남쪽이 북한에 투자하는 것을 북한도 막지 않고 자유왕래를 허용하는 거야. 민간의 자유왕래를 허용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자유롭게 사상교류가 되고 그러다 보면 북한이 남한의 돈 맛을 보고 동독처럼 소련처럼 중공처럼 창문을 연다. 그게 햇볕 정책이야. 그게 햇볕 정책이에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못 알아들은 게 아니라 알면서 알면서 반대한 거야. 누가? 왜? 반드시 남북 간의 긴장관계가 유지돼야 되는 세력이 있었어. 그게 누군데? 아니 북한의 김씨 왕조가 평화통일 바라겠냐? 북한의 김씨 왕조는 명확하게 평화통일을 바라진 않아. 지금 이대로 다만 휴전 상태만 휴전을 정전협정으로 가자. 전쟁을 중단시키는 건 동의를 해. 그 전쟁은 남한과의 전쟁이 아니라 미국과의 전쟁이거든. 미국과의 휴전을 종전으로 그러니까 전쟁을 끝내자. 그것만 원하고 걔네는 통일 원하지 않아. 솔직한 속마음은. 왜? 통일하면 지네 정권 무너지는데? 또 남쪽에 북한 팔아서 정권 유지한 놈들. 종북 빨갱이 종북 팔아야 정권 유지한 놈들. 북한이 없으면 어쩔 거야? 어떻게 정권 유지할 거야? 안 되거든. 그래서 그리고 또 누구? 그들보다 더 나쁜 놈들이 누구냐? 국제무기상들. 국제무기상들이 통일을 반대하는 거예요. 국제무기상들이 통일이 되면 자기네 돈줄이 끊긴다니까. 전 세계에서 쓰지도 못하는 지네 무기 사주는 게 우리나라밖에 없어. 다른 나라는 얼마 안 사. 외교적으로 미국과 껄끄러울 수 없으니까 조금씩 형식적으로 사. 우리나라가 대량 구매를 한단 말이야. 우리나라 믿고 장사하는 애들이 우리가 통일해버리면 시장이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걔네가 반대하는 거야. 미국의 주고객이 우리야. 미 군수산업체 주고객이 우리야. 근데 요즘 미국만이 아니라 유럽산 무기상들도 우리나라가 아주 좋은 시장인 거야. 계속 뭐가 돼야 북한이 존재해야 국가 보안으로 국가 예산의 10%씩 삥땅 칠 수 있는 거 아니야.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고 해마다 1년에 33조면 자 김대중 노무현 7조 10년 동안 7조 원 썼어. 김대중 노무현 10년 동안 7조 원을 주고 그땐 연평도에서 북한 애들이 사고를 쳐도요 전쟁 걱정 없었어요. 기억나요? 김대중 노무현 10년 동안 경제교류 자금 7조 원이었어. 7조 원을 주고 평화를 산 거야. 그런데 이명박 정부 때도 돈은 갔어. 돈 더 많이 갔어. 현찰은. 노무현 1년 동안 간 돈보다 이명박 1년에 간 돈이 더 많았다니까. 현찰 더 많이 갔어. 그런 것처럼 무슨 얘기냐면 그런데 그 같은 기간에 평화유지비는 7조 원이었어. 전쟁에 들어간 돈이 얼마? 전쟁 준비로 들어간 돈? 10년 동안 300조 원이야. 300조 원 이상을 썼는데 그 300조 원 이상을 쓰면서 국가 안보가 무사하다고 그래? 그것도 모자라다 그러잖아. 10년에 그때 김대중 노무현 때 300조 원이었으니 이명박 박근혜까지 합치면 600조 원이야. 계산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평화가 훨씬 경제적이야. 평화가 훨씬 경제적이고 평화가 훨씬 돈이 덜 들어. 그리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나라 청년들이 요즘에 얼마나 유능하냐고. 그 유능한 애들이 엄청난 스펙 쌓고 그리고 편의점 알바하잖아. 중국으로 가는 이 철도가 놓이면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왕래하면서 하다못해 보따리 장사만 해도 일자리가 생기는 거야.
안 그래? 지금 우리 스펙 좋은 청년들이요. 지방대 출신이라서 또는 부모 중에 백이 없어서 지금 아르바이트로 전전하고 있어. 저급 영업사원 하고 있고 월급 150만원짜리 영업사원 하고 있는 그런 애들이 걔네들 외국어도 두세 개 하잖아. 이런 애들이 철도가 놓이면 그걸로 시베리아 횡단철도 타면요. 유럽으로 가요. 유럽 왔다 갔다 하면서 얘네들이 얼마나 유능한데 길을 못 만들겠어? 유럽은 아직 IT 산업이 발달 안 했어. 미국은 IT가 일부 좀 발달되어 있지만 유럽은 IT가 아직 발달 안 했다고. 우리 청년들이 거기 가서 일자리를 만들면요. 많은 교류, 우리 아시아를 다 점령할 수 있다니까. 응?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똘똘한데. 그럼 우리나라가 동북아의 강자뿐만 아니라 유라시아 대륙의 강자가 될 수 있어. 이게 내 말이 아니라 프랑스에 미래학자가 있어. 프랑스의 미래학자가 한국이 통일만 되면 이게 동북아 최강국이 될 거다. 그러면 아메리카 대륙은 거의 세계의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고 유라시아 대륙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세계 질서가 열릴 것이다. 그거 프랑스 미래학자가 얘기한 거야. 얘들아 7조 원 너무 아깝대이. 그치 아깝지. 이명박이 까먹은 돈이 42조 원이야 등신아. 예. 이명박이 강바닥에 쏟아부은 돈이 42조 원이야 이 등신아. 7조 원 주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바탕으로 했었는데 아유 등신 저 등신 아유 저 등신 그 등신 저저 그 등신. 김대중 대통령 5주기를 맞이하여 김대중 대통령 5주기를 맞이하여 참 김대중 대통령 비운의 대통령이었어요.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김대중 노무현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재평가해야 돼. 정말 김대중 대통령이요. 우리나라에 정말 큰 비전을 가졌어. 그거 알죠? 그 IMF 총재가 자서전에 김대중 대통령을 기록했던 거 알죠? IMF를 이렇게 빨리 극복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한국밖에 없다. 이것은 이 금 모으기 운동을 하자 그러자 장롱 속 숨겨둔 금을 모두 갖고 나와 줄 섰던 한국민의 그 위대한 결단과 단결력도 중요했지만 그 단결력을 이끌어냈던 김대중의 리더십이 빛났던 순간이었다. 세계의 경제 지도자들은 김대중을 굉장히 높게 인정해요. 우리나라만 김대중을 개무시를 하는 거야. 외국에 나가면요. 외국의 정상들은 김대중 대통령을 정말 위대하게 생각했어. 왜냐? 박정희 전두환 군부 독재랑 수십 년을 싸웠잖아. 그리고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IMF라는 그 국가적인 재난 상황을 우리가 지금 IMF에 대해서요.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데 많은 나라가 IMF로 망했어. 많은 나라가 IMF로 완전히 망하고 재건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김대중 대통령이 2년 만에 IMF를 극복하고 노무현 대통령 때 우리나라가 다시 선진국 11위권에 들어갔잖아. 그런 나라가 역사적으로 없다고. 그런 나라가 역사적으로 없다고. IMF에 한번 먹히면 얘는 잘 살아야 중위권이야. 잘 버티면 중위권. 우리처럼 다시 선진국으로 올라간 예가 없어. 그게 김대중 노무현의 정치적 리더십이었던 거야. 그런데 그걸 갖다가 빨갱이 종북 타령하면서 지랄 연병해갖고 그래 이명박 박근혜 앉혀놓으니까 어때? 망신 개망신 국제적 망신 쌍망신.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 내가 요즘에 그래서 중국 드라마 봐. 중국말 배우려고. 니하오. 스미마생. 일본 드라마도 맨날 봐. 일본 만화도 보고, 중국 드라마 열심히 보면서 내가 혹시 외국인 눈 퍼런 애가 말 걸면, 니하오. 그러고 지나가려고.
쪽팔려가지고 한국 사람이랑 말을 못해. 자, 이렇게 해서 김대중 대통령 5주기 이야기까지 한번 봤고요. 근데 나는 그래. 이번 세월호, 이번에 이제 교황 방문을, 남경필이 아들의 폭행 사실을 통보받고도 호프 한잔하고 있어요 라고 SNS를 했어요. 예, DJ 사랑해요님 감사합니다. 심각하게 생각 안 했나 보지? 내가 볼 때는 이번 기사는, 이번에 남경필 기사는 쟤네들 세력 다툼이라고 봐. 남경필이 억울하다, 남경필 자식이 억울하다가 아니라 이번 기사를 띄운 건 김무성 측이라고 봐. 이 김무성을 지지하는 재벌 언론들이 남경필 아들 건을 띄운 거 아니겠나. 그래서 왜냐하면 사실 원희룡은 뭐 카지노 반대하고 떠봤자 걘 안 돼. 제주도 인구 50만이잖아. 그지? 제주도 인구가 너무 작기 때문에 제주도 지사에 갖고는 대통령 될 가능성이 희박해. 그런데 경기도 지사면 얘기가 달라. 경기도가 1300만이야. 경기도는 1300만이야. 경기도가 똘똘 뭉쳐서 남경필을 밀면 김무성도 흔들려. 경기도 지사가요, 그만큼 중요한 자리야. 왜 김문수를 저렇게 천대하겠어? 김문수 제 맨땅에 헤딩해갖고 2번이나 경기도지사를 한 애잖아. 근데 지금 천대하잖아. 절대 입 밖에 안 내잖아. 주목하지 않잖아. 언론에서 다루지도 않잖아. 왜? 경기도 도민들이 빨리 잊게. 경기도 지사 출신이면 손학규가 왜 설쳤겠어? 손학규가 옛날에 막 되게 자신감 가진 게 경기도 지사 출신이라서 그런 거야. 경기도 지사가 그만큼 무서운 자리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급으로는 그 자리에 못 앉는 거야. 예. 그래서 내가 볼 때 남경필 아들이 억울하거나 남경필이 억울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남경필 아들 기사는 다분히 쟤네들의 세력 다툼 과정에서 나온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뭐 이렇게 다뤄야 될 얘기 중에 혹시 안 다룬 게 있다면 대단히 죄송하고요. 근데 저는 그래요. 이번에 교황이 방문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죠. 누가 그거 좀 정리해봐. 교황의 명언 모음. 정말 교황이 한 일 중에 가장 통쾌한 게 나는 꽃동네 방문이라고 봐. 꽃동네 방문해서 그 부유한 성직자들 부끄러운 줄 알으라고, 부패한 성직자들에 대해서 완전히 철퇴를 내렸던 거 굉장히 아주 통쾌했다. 왜냐하면 그게 염수정 추기경이 사실은 꽃동네에 데려가서 자기네들이 막 이렇게 많은 장애인들을 돕고 있다는, 그래서 뭔가 지네들이 잘한 것처럼 자랑거리라고 데려갔는데 이 교황은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 가자마자 부패한 성직자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부끄러운 줄 알으라고. 그러니까 이번에 내가 볼 때 이번에 뭐 염수정이나 청와대는 교황을 이용해서 한번 떠볼까 했던 것 같아. 근데 교황한테 철저히 발렸어. 그지? 내가 볼 때는 청와대하고 염수정하고 한국의 이 보수적 천주교계하고 청와대가 교황을 이용해서 한번 떠보려고 그러다가 교황한테 완전히 발렸어. 철저히 발린 것 같아. 그죠? 자,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말이에요. 너무나 이 교황을 세월호하고만 연관했는데, 교황의 이 행동은요, 세월호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세월호 얘기만 많이 했어. 근데 정말 교황은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약자들이 살지 않으면 공멸한다라는 경고를 하고 있고, 그리고 평화가 밥이다. 가난한 서민, 솔직히 우리나라에 그렇잖아. 우리 서민의 아이들 군대 가서 죽어나와. 부잣집 자식들은 그렇게 죽어나올 일이 없어. 다 가난한 서민들이 가서 죽어나오는 거야. 전쟁이라는 틀거리 속에서
우리가 원하지도 않아. 우리나라 국민들이 전쟁 원해? 아무도 전쟁을 원하지 않아. 우리 국민 누구도 원하지 않는 전쟁 구도를 만들어 놓은 무기 산업자들 때문에 우리 서민의 자식들이 불쌍하게 군대 가서 죽어 나오는 거야. 어? 이 휴전선 때문에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너무너무나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고 있는 거야. 박근혜가 통일대박 그러는데 뭐가 통일대박인지 알고 있는지 진짜 묻고 싶어. 어? 통일이 대박이라 하면서 교황 앞에서 북한 뒷담화를 왜 까는 건데. 평화통일하라고 앞에서. 근데 이번에 교황님이 박근혜한테 잔소리를 참 많이 하셨어. 소통해라. 어? 평화가 밥이다. 소통해라. 민주주의를 지켜라. 완전히 무슨 이제 선생님이 애 야단치듯이 정말 잔소리 많이 하셨어요. 그 알아들었을까 몰라. 못 알아들은 것 같아.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뻘소리 했지. 그 뉴욕타임즈 기사 안 올라왔네? 뉴욕타임스 기사에 보면 교황이 평화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박근혜가 막 뻘소리 해가지고 무지를 드러냈다 이렇게 뉴욕타임즈가 썼다며. 어?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예. 그러면서 이제 박근혜 지지자들이 이번에 교황이 온 게 박근혜 공이라고 막 그랬다며. 대한민국에 교황이 딱 2번 왔어. 전두환 때 한 번 오고 박근혜 때 한 번 오고. 자랑은 아니야. 응. 대한민국의 위기라고 판단되면 교황이 오는 거야. 요한 바오로 2세가 김대중을 살려낸 거잖아. 그 얘기 알죠? 김대중을 1980년에 전두환이 사형 선고를 내려. 요한 바오로 2세가 편지를 2번을 친서를 보내. 2번 편지를 보내서 김대중 죽이지 말라고. 그래서 그 보답 차원에서 전두환 때 온 거야, 바오로 2세가. 전두환 때 그래서 요한 바오로 2세가 왔다 갔어. 이번에도 박근혜 때문에 온 건 맞아. 박근혜 때문에 온 건 맞아. 맞는데 니네가 생각하는 것 때문에 온 건 아니야. 박근혜한테 힘 실어주러 온 게 아니라 박근혜한테 경고하러 온 거야. 그럼 안 된다고. 그게 살짝 차이가 나. 자, 저는 교황이 오는 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교황의 몸이 아니라 교황의 정신을 환영한다고. 오리나무님 감사하고요. 대한민국은 교황의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했을까요? 청와대는 분명히 교황의 메시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게 맞습니다. 그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말 교황의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했을까요? 약자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약자를 보호하지 않는 나라는 나라가 아니라는 그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했을까요? 순딩이님 감사하고요. 자, 예. 오늘 교황 세월호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있다. 이 기사인가요? 뉴욕타임스. 교황이 세월호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프란치스코 교황의 한국 방문이 한국 사회의 커다란 감동과 함께 커다란 위로 그리고 힘이 되고 있다. 단지 세월호 희생자들에게만이 아닌 아프고 상처받은 한국민에게 교황의 행동과 말이 큰 감동을 자아내고 있다. 교황의 행동과 메시지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어도 그 한가운데 세월호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기사가 있더만, 지난 120일 동안 박근혜가 세월호 유족을 만난 횟수보다 4박 5일 동안 교황이 더 많은 횟수로 만났다고.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횟수 만났다고. 이를 나타내듯이 교황은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에게 가장 긴 시간을 허락했다. 교황의 세월호에 대한 관심과 위로의 절정은 교황이 15일
5만여 명이 운집해 전국에 생중계된 가운데 열린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를 집전하면서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노란 리본을 가슴에 달고 나온 장면이었다. 교황의 가슴에서 세월호 추모 노란 리본이 발견되는 순간 사람들은 숨을 멈추었으며 유가족들은 커다란 감동을 맛보았다. 이 노란 리본은 미사 직전 십자가를 메고 900km를 걸어온 김학일 씨를 비롯한 유가족이 교황에게 건네준 것이었다. 교황은 세월호 추모 리본을 단체로 미사를 집전하며 이 미사 3종 기도에서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생명을 잃은 모든 이들과 대재난으로 인해 여전히 고통받는 이들을 성모님께 의탁한다며 주님께서 세상을 떠난 이들을 당신의 평화 안에 맞아주시고 울고 있는 이들을 위로해 주시며 형제 자매들을 도우려고 기꺼이 나선 이들을 계속 격려해 주시길 기도한다고 밝혔다. 교황은 이어 이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 모든 한국 사람들이 슬픔 속에 하나가 되었으니 공동선을 위해 연대하고 협력하는 그들의 헌신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처럼 교황의 방한 메시지는 하나하나 중심에 세월호가 있었다. 이런 가운데 뉴욕타임즈도 교황의 한국 방한 모습을 보도하며 교황의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을 위로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즈는 14일 이런 제목의 기사에서 교황 한국 평화의 희망을 세월호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전한다라는 제목으로 교황이 지난 4월 여객선 참사로 숨진 아이들의 가족들 수십 명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다며 여러분에 대해 가슴이 아프다.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지난 몇 주 동안 세월호 참사로 가족들을 잃은 사람들은 참사의 내막을 은폐하고 있다고 정부를 비난하며 국회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서울 중심에서 노숙을 하며 때로는 단식 농성을 벌여왔다며 시위 주최자들은 독립적인 조사를 위한 자기들의 요구에 교황의 지지를 요청했다고 세월호 가족들의 목소리를 보도했다. 뉴욕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가 교황에게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 목사들을 납치해 죽였으며 그들의 교회들을 몰수했던 사실을 교황에게 상기시키며 한반도 분단의 아픔을 얘기했다고 보도하기도 해 교황이 말하는 평화의 메시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무식함의 단초를 드러냈다. 이거는 뉴스 프로의 해설이구만. 그러니까 뉴욕타임즈의 보도는 박근혜가 교황에게 상기시키며 한반도의 분단의 아픔을 이야기했다까지가 뉴욕타임즈의 보도고, 이걸 보면서 뉴스 프로라는 그 외신을 해석하는 이 뉴스가 이 보도 매체가 교황이 말하는 평화의 메시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무식함의 단초를 드러냈다라고 비평한 거네요. 프란치스코 교황은 여러 차례 평화에 대해 이야기하며 정의가 올바로 행해지는 것이 곧 평화라며 빈자에 대한 관심, 약자와 소외된 자들에 대한 사랑과 공평함이 이루어질 때 정의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곧 평화라는 메시지를 여러 번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박근혜는 교황의 평화를 한반도가 북한의 핵무기로 인해 평화롭지 못하다는 방식으로 북한 공격에 열을 올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전 세계에 드러냈다. 뉴욕타임즈는 교황의 방한 모습 하나하나를 자세하게 소개했다. 아유, 언제적 뻘소리를 지금도 하고 있어, 너는. 어? 자, 김대중 대통령 이야기 한 다음에 한참 지나갔는데, 지금 박근혜 교황 얘기하는데 왜 와가지고 김대중 시비 걸고 지랄이야? 부끄럽구나? 예. 미디어인 뉴스, 뉴욕타임즈가, 또 보도했다. 이 내용하고 다른 거예요? 예. 나라 망신은 망치 부인이 시키고 있어? 아니, 나를 일단 대통령으로 만들어 봐봐. 그러면 내가 박근혜만큼 망신을 시키나 안 시키나 그때 가서 보면 될 거 아니야. 지금 대통령이 망치 부인이야? 네가 볼 때는 박근혜보다 내가 더 대통령처럼 보일지 몰라도 공식적인 대통령이 박근혜잖아. 박근혜가 교황 만나서 뻘소리 한 거고. 박근혜가 잘못했는데 왜 나한테 신경질 내고 지랄이니 너가. 예, 짱오빠님 감사하고요. 예.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내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일은 제가 방송을 못해요. 내일 저희가 짐을 빼기 때문에 내일 아침부터 할지 오늘 밤부터 할지 상황 봐서 방송이 오늘 밤 12시건 11시쯤이거나 아니면 내일 아침 7시나 8시쯤에 방송이 중단돼, 재방송도. 그리고 내일 오후에 다시 연결해서 재방송을 해드릴게요. 예, 친일파 추방님 감사하고요. 예, 자,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별로 마음에 안 드셨어요? 그러면 죄송하고요. 혹시 제가 오늘 방송에서 얘기한 것 중에 사실과 다른 게 있다면 시청자 의견란에 수정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페더21님, 또 살룡구도님, 왕대나무님, 두둥탕님, 딩구리양님, 힐링철학원님, 장난감 선물님, 고양이방울님, 라쿠 차라카님, 사랑해님, 조준혜님, 큰언니야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 방송 제가 잘못한 이야기가 있다면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혹시 저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들 계시다라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두따라이맘님, 솔백 욜욜님, 코카1414님, 호이호이님, 환상천국님, 샤이맨님, 수사권 기소권님, 친절한 택시님, 예, 감사합니다. 아이, 뭐, 인테리어까지도 아니야. 목욕탕이 너무 낡고, 싱크대가 새가지고 고치는 거야. 코카1414님, 금강맨님, 평택사암님 감사합니다. 친절한 택시님도 감사하고요. 여러분이 보는 장면은 바뀌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장면은 바뀌는 거 없어요. 예, 오리나무님도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가만있어봐. 추천이 2752! 망사모님 고맙습니다. 아까 3000명이 넘게 보던데 추천은 2776! 감동이 안 됐다는 거야? 아유, 추천 3000개도 못 받는 방송 뭐하러 하나 그냥. 이번 판에 그냥 쭉 오래 쉴까 보다 그냥. 녹색설사님 감사하고요. 예,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물해 주셨는데 제가 일일이 이름 불러서 감사 인사 못 드린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어이님, 고장난 쏠님 감사하고요. 추천해주신 2878분께 감사드리고, 오늘 재밌게 봐놓고 추천 안 하고 간 인간들, 새 옷 갈아입고 녹색 설사할지어다. 지하철 타고 한정거장 간 다음에 녹색 설사할지어다. 예, 자, 그 다음에 오늘, 알아서 추천한 님들은 평안한 밤 보낼지어다. 감사합니다. 연두소나무님도 감사하고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내일 생방송 못한 점 이해해 주시고, 우리 모레, 예, 다음 생방송은 모레 20일 낮 1시에 만나요.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망치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